광주는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를 지향하면서도 우리 문화계에 대한 관심이 매우 낮은데요. 다양한 지역 문학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지역 예술가들의 일상과 작품의 뒷이야기 등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 문화예술계 쓴소리와 단소리, 이당금의 문화마실. 네, 이당금의 문화마실 시간입니다. 지난해 8월 광주시립극단 작품 연습과 또 공연 과정에서 인권 침해와 직장 내 괴롭힘 등이 발생하면서 지역사회에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도 좀 몇 차례 소개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동안 지역 고용노동청의 공고에도 불구하고 달라진 것이 별반 없다고 합니다. 이 광주시립극단 부조리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는 최근 이 사안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에 진정도 제기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광주시 산하 예술단체의 운영 실태와 문제점 무엇인지 짚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이당금 푸른연극마을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네. 기자처럼 준비를 하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리하게. 네. 예. 날카롭게. 날카롭게. 네. 자, 보니까 광주시 산하 예술단체 실태를 오늘 알아보고자 하는데 네. 이 단체가 꽤 많네요. 먼저 광주시립발레단, 교향악단, 소년소녀합창단, 시립극단 등 먼저 손가락으로 꼽은 것만 도 4개인데 네. 먼저 광주시립예술단체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정리해 주시죠.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립극단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예. 시립예술단체가 몇 개나 있고 어떤 활동들을 하는지를 안 그렇죠. 다음에 이제 시립극단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 게 훨씬 더 이해 폭이 넓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예. 자, 날카롭게 시작하겠습니다. 공연의 계절입니다. 네. 자, 광주 시립 산하 단체 예술 단체는 8개가 있는데 광주 시립 합창단, 시립 교향악단, 그리고 시립 발레단, 소년소녀 합창단, 그리고 국악 관현악단, 네. 시립 극단, 그리고 시립 오페라단, 시립 창극단 이렇게 해서 8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각 공연 장르마다 또 거의 다 갖추고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다 있다. 광주에는. 다 있죠. 네. 자, 광주 시민을 위해서 정말 든든한 그런 예술 공연 단체인데 먼저 시립예술단 어떤 취지에서 만들어졌고 또 목적에 맞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네. 한번 짚어주시죠. 시립예술단체는 말 그대로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그렇죠. 단체이기 때문에 예술단체이기 때문에 예. 첫 번째는 광주 시민들이 그런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죠. 그리고 그 기회를 통해서 예술 인구의 수를 증가시키는 거고요. 예. 또 그로 인해서 그 높은 예술성을 대내적으로 국내외적으로 위상을 드높인다고 할까요? 우리 엊그제 윤여정 배우님께서 아카데미상, 그렇죠. 오스카상을 예, 수상하셨잖아요. 이런 것을 발판 삼을 수 있는 게 바로 시립예술단체이죠. 네. 그래서 시립예술단체는 시민들에게는 문화예술의 그런 문턱을 낮추고 그리고 학생들에게는 문화예술 교육의 장이 되고 또 전문예술가들한테는 활동할 수 있는 장이 되는 게 사실 취지와 목적이죠. 예. 특히 시립 소년소녀 합창단의 경우에는 아주 어렸을 때 청소년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차세대 미래 음악의 주역들이 그곳에서 발판을 삼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예. 보니까 시립 소년소녀 합창단의 창립 연도를 보았더니 1976년도에 이게 만들어졌더라고요. 지금 저희 예. 8개 예술 단체의 가장 예. 첫 창단된 연도수가 1976년입니다. 와, 그 그렇군요. 1976년에 창단된 단체가 예. 4개 단체나 있어요. 그러니까요. 시립 네. 합창단, 시립 교향악단, 시립 발레단, 소년소녀 합창단 이렇게 4개. 네, 그러니까. 와, 그렇군요. 저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렇죠. 예. 자, 대표님. 그리고 1989년도에 이제 이어서 네. 시립 창극단. 아. 우리가 이제 남도의 소리를 더 이제 발전시키고 대중화하기 위해서 창극단이 89년도에 창단이 되었고요. 94년도에는 시립 국악 관현악단이 순차적으로 그리고 예. 2012년에 시립 극단이 생겼고 2019년에 시립 오페라단이 창단되면서 시산하 8개 예술 단체로 등록되어 있죠. 예. 그렇다면 여기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거의 공무원들이다 이렇게 봐도 예술을 하는 공무원분들이다. 좀 표현이 좀 적합한지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저기 뭐 공무원이라고는 딱히 좀 그렇지만 하지만 예술 공무원. 신분이 보장된 그렇죠. 예술을 하시는. 네. 예. 지금 최근에 뭐 시립극단하고 시립오페라단을 제외하고는 예술 감독 체제 하에서 말씀하신 공무원의 그 상임 단원, 비상임 단원으로 나눠지는데요. 예. 상임은 정규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비상임은 비정규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각 장르별로 좀 다르기는
하지만 예술 감독의 그 중심하에서 예술 감독은 사실 임기자거든요. 예. 2년 임기제인데 그게 연임까지 가능하고 재연임해서 최소 2년에서 6년까지 6년까지는. 활동을 하면서 단원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예. 시민들에게 좋은 공연들을 그 갖추기 위한 프로그램을 그 총괄하는 역할을 맡고 있지요. 예. 거기에 비해서 상임 단원들은 거의 공무원으로서 자기 본인 스스로가 사직을 하지 않는 이상은 무기한적으로 예술 활동을 할 수가 정년이 있죠. 보장된다 이렇게 봐도 되겠군요. 예술 정년이 몇 년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예. 대부분이 예. 아마 준 공무원의 그 정도 기준에 예. 맞춰져 있지 않을까 부합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처우를 지금 받고 제가 있다. 아직 공무원이 안 되어가지고 잘 그러게요. 모르겠어요. 예, 예. 자, 예술 감독의 또 역할, 또 예술단의 역량이 서로 시줄과 나줄처럼 만난다면 정말 완벽한 조화로운 그런 네. 단체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네. 자, 이 예술 단원이 되고 싶다고 해서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정말 되고 힘든 싶은 사람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또 준비도 필요한데 네. 자, 시립 예술 단원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좀 필요 충분 조건들이 있어야 될까요? 각 장르 전문가여야겠죠. 그리고 대체적으로 예. 이제 그 전문과에서 공부를 하고 그 역량이 충분한 사람들이 자격 조건에 부합된다 하면은 예술 그 시립 단원이 될 수 있겠는데요. 사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 또 단원이 되고 싶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제가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연극이다 연극을 그러면 하시니까? 연극을 아무 예. 때나 가서 저 단원 되고 싶습니다 한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 그 기간이 있고 채용 기간이 있는데 예. 그 채용 기간도 말 그대로 빈 자리가 있어야지만 채용을 하는 거예요. 아, 수시 채용이 아니니까. 그렇죠. 예, 왜냐하면 산시 채용이. 이게 이제 우리가 학교 만약에 임용고시를 봐서 그 합격을 했는데 학교에 배치될 학교가 없다 그러면은 못 들어가는 것처럼 그럼요. 예술단도 그 인원이 정해져 있고 그 인원들이 중간에 비거나 아니면 어떤 다른 사유로 인해서 인력을 채워야 할 시기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예. 그곳에 들어가기는 좀 하늘의 별 따기죠. 아, 그래서 참, 사실은 좀 많이 그 매년 몇 명 정도는 이렇게 좀 그 어느 정도로 규칙을 정해놓고 이렇게 진행이 되면 모르겠지만 예. 항상 비어 있을 때까지 그냥 예. 어떤 사유에 의해서 채용 공고가 나올 때까지는 좀 예.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건 좀 예술계 좀 특성상 예측 가능한 그런 그 단원 모집이 될 수는 없겠군요. 근데 그 예. 뭐, 정규적인 단원 모집이라기보다는 각 네. 단체별로 다 그 상이하게 이렇게 네, 좀 각 선발하는 게 단체별로의 다르고요. 특성에 따라서 예. 그 조건들이라든지 채용 공고 기간들이 있을 겁니다. 예. 네. 정말 어려운 상황인데 이 시립예술단이 또 시민들에게는 문화예술을 또 향유케 만들어주고 우리 또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는 문화예술로 교육도 하고요. 또 네. 전문가들에게는 이 정말 근사한 무대도 선사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어야 할 텐데 광주 시립예술단에서 청소년 문화예술 교육은 좀 어떻게 연계해서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시립예술 단체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시민들에게 문화예술 향유권을 주는 거 그 가장 우선이기도 하지만 결국엔 예. 또 이제 그 시립예술단의 제가 생각하는 목표는 그 청소년들을 육성해야 되는 그 프로그램이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 아마도 단체별로의 각 장르별 특성에 따라서 학교를 순회 공연한다든지 학교 밖에 뭐 문화예술 교육을 한다든지 예. 아니면 그 문화예술 해관 프로그램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을 한다든지 하는 프로그램들을 갖고 있을 겁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 우리 시립예술단 상당히 좀 8개의 그 네. 단체가 있고 또 역사가 유서가 깊은 그런 단체들이 많고 우리 시민들의 문화예술 이런 수준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꽤 현장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는데 근데 몇 년 전부터 광주 시립극단 문제가 끊임없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문제의 발단이 어떻게 좀 생긴 것인지 발생한 것인지 그 전개 과정을 한번 짚어볼까요? 시간이 좀 오늘 충분하게 있는 것 같은데요. 아, 그렇습니까? 예, 사실은 시립극단이 이런 문제 잡음이 발생하는 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에요. 예, 2017년도에 사실은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했고요. 예. 그러면 시립극단 역사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립극단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린 상황으로 보면 2012년도에 창단이 됐다고 했는데 2012년도에 재창단이 된 거예요. 기존에 있다가 이게 없어졌던 네, 겁니까? 사실은 1976년도에 4개 단체가 창단이 되고 그 다음에 바로 시립창극단이 창단되기 전에 1988년도에 시립극단이 창단됐고요. 시립극단이 광주 시립극단이 전국의 시립극단 중에서 최초로 창단이 된
예. 아주 역량 있는 아. 예, 굉장히 빠르게 전국적으로 굉장히 그때 저희 그 공연예술계 연극 쪽이 예. 수준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네. 그래서 전국 최초로 시립극단이 광주에서 생겼죠. 그런데 그때도 예. 6년 만에 해체가 되는 왜 아픔을 없어졌습니까? 내부 겪게 갈등이 되는데요. 있었던 겁니까? 아마 이제 최초로 생기면서 행정적인 부분이라든지 예. 또는 이제 저가 연극을 하기 전에 예. 단체가 그 생겼다가 해체되는 그런 상황을 겪었기 때문에 예.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선배님들이 이제 이게 전원에 말씀하시는 따르면, 또 예. 뒷백 얘기로 들어보면은 네. 뭐 행정의 그런 그 착오라든지 네. 또는 내부 갈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예. 잘 이렇게 매끄럽게 순조롭게 아. 진행이 되지 않았던 그런 상황에서 사실 2012년에 재창단이 되면서 24년 만에 재창단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예. 광주에 있는 연극계 선후배들이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재창단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겠죠. 많은 부분들 희생하고 또 준비하고 또 선배님도 후배님들 힘을 합해가지고 네. 시립극단 재창단을 했죠. 그런데 재창단하자마자 또 3년도 안 된 상태에서 예. 시립극단에 이제 그런 문제점이 발생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예술 감독이 그 시립극단 자체 내 운영에 대한 그런 부분들, 네. 예술 감독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사실 문제점이 되면서 예. 예술 감독이 그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2년마다 그 재임기를 해야 그렇죠. 되는데 2년 하시고 4년 하고 6년 하던 차에 예. 3년 연임을 하셨거든요, 사실은. 아, 3년 예. 연임을 하던 마지막 해에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면서 광주시의회에서 그 공고 해직이 됐고, 해직이 예. 됐었고 예. 이제 그 이후에 예술 감독이 좀 공백인 상태에서 다시 예술 감독이 선임이 됐고 예. 그래서 사실은 거의 한 9년이 되고 있는데도 예술 감독은 2명밖에 되지 않고요. 그 이후로도 지금 전임 2대 예술 감독이 10개월, 1년 차 사실 공백 기간 상태에서 이 문제가 또 발생을 한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소통할 수 있는 그 상위 어떤 기관, 그 위치가 예, 예.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 다이렉트로 이렇게 그 문제점을 발생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구조상. 중재자 역할이 지금 부재하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예술 감독의 역할이 예. 단순히 뭐 프로그램이라든 공연만 만드는 게 아니라 전체 행정이라든지 관리자, 경영자의 역할을 그렇죠. 필요한데. 그 부분까지 해줘야 예. 되는데 공백 예. 상태에서 이런 문제들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사실은 해결이 자, 지금 안 그렇다면 되고 있는데요. 현재는 이 예술 감독이 지금 있는 거죠? 없습니다. 현재도 좀 공석인 거고요. 네. 1년째 공석입니다. 언제 선임될지도 기약이 없는 상황이고요. 네. 예. 사실 그러다 보니까 시립극단이 굉장히 아하. 기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러면서 지난해 8월에 시립극단 이제 그 전우치라는 매년 여름마다 하는 야외 공연이 있는데 네. 그 야외 공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배우들이 부상을 당하고 근데 네. 부상을 당하면 이제 치료를 받기 위해서 병원을 가야 되는데 그때 보니까 계약서가 아직 작성이 안 된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계약서가 작성이 안 되니까 그 예술가가 그 보호 받아야 될 보험이라든 이런 부분들을 전혀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가 예. 그 처리 비용을 내야 되는 상황이고 행정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었군요. 많이 있었죠. 좀이 예, 아니라 예, 기본적으로 행정에 기본적으로 문제가 해야 있었죠. 할 조치가 좀 이루어지지 않았다. 네, 계약서 예. 작성이 안 되면서부터 시작된 이런 일이 부분이었고 있었군요. 그러다 보니까 계약서가 작성이 안 됐는데 그런 네. 이제 과정이 있다 보니 이제 병원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서로 이제 주고받고 하는 말 속에서 네. 이제 그 피해자인 감정이 배우 좀,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이고 그러니까요. 젊은 이제 배우들이 많이 예, 참여를 예, 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위로를 하거나 예. 빠른 시간 내에 해결을 해주었어야 되는데 그걸 좀 뒷짐지고 있었고 예.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연습 과정 속에서 드러났던 좀 성희롱적인 부적절한 언사라든지 언행들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부족점 많이 있었죠. 예. 인권 침해에 관련된 성희롱이라든지 직장 내 그렇구나. 괴롭힘 등이 계속 진행이 됐던 예. 거죠. 자, 뭐 지역 공연기가 전반적으로 보면 정말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정말 네. 어려운 상황인데 평상시라 하더라도 어려운 상황인데 좀 광주시가 이 지역 예술 단체를 또 지원해주는 그런 네. 상위 기관으로서 책임감도 클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좀 한 말씀 해주시고 좀 정리할까요? 네, 광주시 산하예술 단체고 광주시가 관리 감독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실 2017년도에도 광주 시립극단 문제 발생했을 때 광주시가 책임져야 될 부분에 대해서
대해서 사실은 그때 온전하게 처리가 되고 그 이후에 이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 어떤 조치를 하겠다라는 네. 매뉴얼을 만들어 놨다라면 예. 이 문제가 발생이 됐더라도 그게 처리될 수 있었던 부분인데 그걸 간과하고 넘어갔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예. 기회에 예.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짚고 문제점에 그러니까요. 대한 매뉴얼과 그다음에 어떤 부분이 정말로 잘못되어 있는지를 정확한 진단과 함께 네. 해결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광주시가- 미봉책으로 그러니까요. 정리를 해서는 안 적극적으로 된다고. 좀 개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문화정책실에서요. 네.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좀 이 문제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당금의 문화마실 이당금 푸른연극마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